사이다 무비튼. 우리 시댁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취미생활에 빠져 지내는 분이라 우리한테 별 관심이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어머님 남동생, 즉 외삼촌이 암적인 존재였다. 어머님과 외삼촌이 살아온 얘기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기구한 사연들로 가득했는데 외삼촌이 어릴 때 남편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당시 외삼촌이 7살, 시어머니가 고등학생,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안 있어서 외할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젊은 새엄마가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이복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때 외삼촌이 구박덩이로 전락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도 외삼촌은 잘 자랐다는데 어려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어딘가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나 더, 계모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는지 엄마라는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에게 군림하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처음 타겟이 된 건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님은 결혼한 후 바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외삼촌이 이모님과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우울증에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모부님께 절연 선언을 당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외삼촌은 자기 이복 여동생에 대한 극렬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복 이모님은 외모가 별로 예쁜 편이 아니었는데 외모 비하를 일삼으며 너같이 못생긴 게 애를 낳았으니 세상에 못생긴 애가 하나 더 늘어났네. 너처럼 생긴 애들은 이번 세상에선 살 수가 없거든. 라며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복 이모님은 자연스럽게 자기 아이도 딸인데 자기처럼 어려서부터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우울증에 빠졌고 화가 난 이모부님이 외삼촌에게 절연 선언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한다. 그 다음 타깃은 내가 됐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바리케이트가 돼줬고 무사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외삼촌을 철저히 방어해줬다. 그 후 무사히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외삼촌이 돌출 행동을 벌였다. 느슨해진 틈이란 외삼촌이 세상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축의금을 들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걸 보고 이 정도면 별일 없겠지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게 화근이었다. 그때 우리는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외삼촌은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들어오더니 모유 수유 중인 나한테 억지로 술을 권유했다. 물론 나는 술을 거절했는데 그러자 외삼촌이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그저 곤란한 얼굴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내가 잘 빠져나오려니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내 외모 비하도 빼먹지 않았는데 애 낳더니 나이 들어 보인다면서 혼자 큰 소리로 웃으면서 진상을 떨었다. 이번엔 아이를 안아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안게 했더니 애가 울 때까지 흔들어대는 통에 그만하세요. 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화내면서 애를 뺏어왔더니 또 화를 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이럴 때 겁을 먹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런 짜친 인간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을 수 없이 싫은 타입인지라 또 내가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쪽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냈다. 이제 보니 다 알겠네요. 외삼촌 부인이 목매단 이유 말이에요. 자녀분들도 다들 연 끊고 은둔형 외톨이 될만 하죠. 이복 이모님한테도 똑같이 했다면서요. 외삼촌 문제 많은 건 아세요? 내가 하나도 안 지고 대응하자 외삼촌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동시에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외삼촌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외삼촌 부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얘기, 외삼촌 아들은 30이 넘었는데 은둔형 외톨이란 사실, 자기 엄마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든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딸들은 연을 끊은 지 오래란 것도 외삼촌은 나한테 치부를 들킨 걸 알고 입 안 닥쳐? 네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떠들어대? 라면서 발광했지만 상관이 아주 없진 않죠. 남의 가정도 모자라서 자기 가정, 자기 아이들까지 망친 사람하고 얽히고 싶지 않다고요 난. 라고 큰 거 하나를 날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다시 한번 침을 꼴깍 삼켰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인간하고 평생 질질질 엮이면서 산다는 게 더 끔찍했기 때문에 이혼도 불사할 각오로 발언한 거였다. 외삼촌은 내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미처 몰랐었는지 허를 찔리고 휘청했는데
지금까지는 시어머니나 다른 이복 형제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왔던지라 제일 얕봤던 조카 며느리의 초강수 대응에 멍해져 있었다. 잠시 후 외삼촌은 나 그만 간다. 라면서 쏜살같이 집에서 나갔고 남편한테 당신 저런 외삼촌하고 계속 만날 거면 당신부터 컷오프할 거야. 나는 저런 인간하고 두 번 다시 볼 생각 없으니까 내 눈에 저 인간 다시는 눈에 띄게 하지 마. 물론 내 딸도 저 인간 낯짝 볼 일 없게 할 거고 라고 협박에 가까운 선언을 하자 남편도 절연하겠다고 동의했다. 마지막까지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외삼촌인데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픈 손가락인 자기 남동생을 버리기 힘들었을 거고 남편도 웬만하면 내가 자기 친척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내길 바랐겠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나는 저런 인간이 내 딸 주변에 있는 걸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머님이 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방금 전에 외삼촌이 저한테 억지로 술 먹이려고 한 거 보셨죠? 제가 술을 마시면 모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모르세요? 그런데도 어머님 멀뚱멀뚱 보고만 계셨잖아요. 그야 널 믿었지. 네가 잘 모면할 거라고. 저보다야 하나밖에 없는 누나나 조카가 말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 그야 뭐...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만 옆에 있으니 그 인간이 나이 들어서도 그 모양 그 꼴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물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탓에 삐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걸 방관한 건 더 나쁜 일이라고 본다. 남편은 외삼촌에게 특별히 괴롭힘을 받은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행운아였고 외삼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남편이 표적에서 벗어났던 이유는 외삼촌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표적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철저히 자기 기준에서. 남편은 남자고 시어머니 아들이니까 함부로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여자고 엄마가 됐고 아무리 남편이 있어도 표적으로 등극된 거였다. 시어머니도 어릴 적 일로 외삼촌한테 늘 마음비질할까? 그런 게 있었고 네가 이해 좀 해줘. 불쌍한 애야. 라면서 편을 들었지만 결국 이런 태도가 그런 무개념한 인간을 만들어낸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외삼촌 부인이 우울증에 걸린 것도 틀림없이 외삼촌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릴 적 일은 안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남의 인생을 짓밟아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절대. 오히려 어떻게 했길래 자기 부인이 그 지경이 됐는지, 아들은 왜 인생에서 빛이 사라졌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저 불쌍하다는 이유로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상처내고 망가뜨리려는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내 자식이 그 비틀린 심보에 희생양이 되게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방금 전 내가 딸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게 분명하다. 그 현장을 다 지켜보고 나서도 자기 동생 편을 먼저 들면서 불쌍하니까 이해해주라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하기 싫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시댁에서 나가자고 했다. 시어머니는 손녀하고 떨어지기 싫다며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가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저 보고만 있었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인간들과 언제 또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방비로 지낼 수는 없었다. 공포에 떨면서 말이다. 그 후 나는 바로 집을 알아봤고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물론 주소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다.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고도 못 박아놨다.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밖에서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할 생각이다. 따라서 시어머니도 이 집엔 들이지 않을 거다. 언제 외삼촌한테 탄로가 나서 화근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외삼촌은 나한테 된통 당한 뒤로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라 충격이 꽤 컸는지 현재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은둔형 외톨이가 됐는지 이 기회에 제대로 당해봤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